이것은 연출할 찍은 게 아니라 지내다 본 게 저는 이제 이것만 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주시더라고, 비료를. 이 비료만 줘도 몇백만 원치가 되었더라고요, 이게. 예. 근데 이분대로 또 뭐 계산이 많이 가는데 이게 한 평에 한 포 더 주는 것 같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근데 이 비료 뒤에를 보시면 300평에 이 만든 공장에서 나중에 참 보통 기준이 한 300kg 들어가요. 300. 그럼 15푸대. 300평에. 그러니까 선생님들 생각하는 거 두고 제가 말씀드린 틀려요. 근데 제가 말씀한 것을 기준으로 삼고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유심히 한번 보셔봐요. 포대 뒤에 작물마다 틀리는데 보통 300에서 400kg 주라고 써 있어요. 300평에. 그러면 20kg 잡고 많이 주면 20푸대 준다고. 20푸대는 저도 뿌려봐서 표시도 안 나요, 저거. 그죠? 표시도 안 나요. 근데 만든 공장이나 어디에 기준은 그렇게 주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 받아들이는데 주실 망정, 이 비료는 기준은 그렇다 한 말하고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요. 예. 제가 말씀드린 나중에 좀 사진 또 보여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그만 말씀하신 대로 이걸 갖다가 300평에 20푸대 주라고 하면 저도 표시도 안 나요, 이게. 뭐 줬는지 안 줬는지. 그래도 이 제품에는 그렇게 주라고 써 있습니다. 개인이 만든 제품도 써 있지만 우리가 또 공식령이 있다고는 요새 농협 축협 같은 데서 이 비료 많이 만들죠. 옛날에 장수 축협서 만드는 거기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네, 여기 써 있잖아요. 이게 일산 군산 축협에서 만드는 건데 보시고 과수류에는 400에서 50, 그죠? 과체류 여봐. 엽체류는 200에서 300. 이게 이제 두릅을 과수라고 생각하시면 400에서 500에 많이 주면 500이면 25푸대 주라는 얘기. 이 만드는 회사에서 많이 쓰라고 하면 좋잖아요. 그래도 기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개인이 아니고 축협에서는. 그러니까 이 기준을 꼭 지키시라는 게 아니고 이런 기준이니까 알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한 평에 하나 주면 300푸대 이렇게 주면 10배 이상 주는 거예요. 비용면에서 보면 10배 이상 이게 사용 기준에 보면 비용면에서 10배 이상 주는 것이고 토양에 그만큼 필요 없는 양분을 많이 주는 거예요. 이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토양은 토양대로 배려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끼가 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양분이 높아가지고 연작장에 나오는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대도 읽으면 적게 해주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거 반드시 생각을 하시라고요. 이거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그리고 아까 키로수대로 그 가축분 대비로 350 주라는 것은 진흥청에서 다 연구를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350kg면 여기 딱 거우 맞잖아요. 이것을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가지고 이건 말은 탭인데 이건 탭이 비료예요, 비료. 그걸 선생님들 명확하시. 아까 1500kg 주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진짜 순수한 탭이고 이것은 가축으로 만든 비료예요, 비료. 근데 이걸 주면 탭이로 주는 게 아니고 가축분으로 만든 비료를 주는 걸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야는 주면 비료를 주는 거예요, 비료. 이 주면 비료를 주는데 화학 비료, 요소, 인산 이런 것보다는 뭐가 들어가 있냐? 여기에 보시면 유기물 함량이 있잖아요. 이게 톱밥으로 만들었는지, 그죠? 그것 때문에 유기물이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탭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탭이는 이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 톱밥이 원료로 조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톱밥을 주는 게 아니고 개분으로 돈분으로 만든 비료를 주는데 그냥 줄 수 없으니까 그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 톱밥이 조금 첨가된 거다. 그 첨가된 게 톱밥이니까 유기물이고 다른 성분, 예를 들면 볏짚을 했으면 볏짚도 유기물이고 그다음에 왕겨로 만들었으면 왕겨도 유기물이니까 그 유기물이 들어간 거다. 근데 얼마 들어가 있냐? 33% 이상이니까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상은 더 많이 안 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통 보면은 20kg니까 저게 수분이 한 50% 되거든요. 그럼 50% 싹 자르면
실제 비료는 10kg에 10kg에 여기 써있잖아요. 유기물 함량이 33% 되니까 많으면 3kg에서 4kg예요. 그러니까 이 비료 20kg를 주면 우리가 말하는 탭이라는 유기물 성분이 3kg에서 4kg밖에 없어요. 많이 준 게 아니고 20kg 준 게 아니고 3kg나 4kg 들어가서 여기 써 있잖아요. 비료 성분에 수분 함량 55% 이하. 그죠? 그러니까 이게 20kg짜리가 반절은 물이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 35%가 유기물이니까 3kg에서 4kg. 그러니까 20kg를 주면 우리가 말하는 유기물 퇴비가 3에서 4kg밖에 준 게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뭐냐? 비료 성분이에요. 비료 성분. 말씀드린 것은 아까 그 기준에 유기물은 그 비료 가축분 퇴비 20kg에 30%, 수분은 55%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주면은 유기물은 3kg 정도밖에 안 들어갔다. 나머지는 다 뭐냐? 비료 성분이에요. 비료 성분. 그래서 화학 비료 대신 내가 돈분 비료 성분을 이렇게 많이 줬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하우스 이런 데서 보시면 가장 문제되는 게 저는 가축분 퇴비를 저런 생각을 않고 많이 쓰시면 그게 반드시 저 효과가 나와요. 저렇게. 일반 화학비료 같은 걸 많이 쓰면 그것은 시간이 가면 분해도 잘 되고 물에 쉽게 나가요. 근데 이것은 분해가 좀 더디게 되고 물에 잘 안 식히니까 이게 축적이 돼가지고 엄청 많이 줬기 때문에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 좋다는 유기물은 한 3kg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100%를 주시면 극단적인 말로 그냥 300kg 정도밖에 톱밥 안 준 거예요. 20kg짜리 100%를 줬으니까 내가 퇴비를 100% 준 게 아니고 비료 성분을 그렇게 많이 주신 거지. 실제 유기물은 300kg 정도만 내가 줬다 그러면 300kg는 표시도 안 나죠. 경운기 한 트럭도 안 될 거예요. 그것을 300kg가 뿌린 거예요. 생각을 좀 그렇게 하시고 이 비료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료를 주실 때 볏짚이나 돈분, 퇴비 이런 걸 많은 것을 주실 건지 비료 성분이 많은 걸 주실 건지를 선택을 해서 주셔야 돼. 예. 예를 들면 내가 가축분 퇴비를 주시려면 내가 비료 성분을 많은 걸 주려갔다면 개분 같은 걸 주시면 돼. 그죠? 개분은 다 높은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비료 성분으로서 내가 주려고 하면 기회가 되면 개분을 주시면 비료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고 가축분이나 우분 같은 것은 개분보다 좀 적어요. 그죠? 그 선택을 하셔야 돼. 똑같은 그 퇴비를 주시더라도 20kg 주시더라도. 그러니까 질소 이런 양분이 많은 걸 주시든지 아니면 뭐 우분이나 볏짚이나 톱밥이나 왕겨나 이런 게 많은 걸 주시든지 그 뒤에 보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서 주셔야 돼요. 그래야 같은 양을 주시더라도 효과가 있는 거죠. 그 뒤에 보면 다 써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유기물은 좋은 말은 다 써 있습니다. 이게 일단 비료 성분 기능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온 상승해서 지온이 높으면 토양에 있는 미생물의 활성을 높여서 분해운동. 그 다음에 토양 개선. 때알 구조가 우리가 말하면 그 경운 노타리를 치면 딱딱한 토양이 이렇게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런 효과를 높여주는 게 유기물. 그래서 볏짚 같은 걸 많이 드시면 보온 효과도 있지만 토양이 완충력이 있다고 이게 폭삭 그 스펀지 효과예요. 그 다음에 미생물. 미생물은 밥을 먹고 살아야 활동을 하잖아요. 미생물의 밥은 유기물이에요. 유기물이 뭐냐면 탄소에 우리가 요새는 그 탄소를 좀 탄수화물을 좀 적게 먹자고 하는데 밥이 탄수화물을 듣기에 미생물은 밥이 유기물이에요. 그러니까 유기물이 없으면 미생물이 자라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미생물이 자랄 수 있는 밥이 있어야 하는데 밥이 뭐냐면 유기물이에요. 토양이 미생물이 많으면 좋다고 하는데 일단 많으려면 유기물이 많이 하고 많은 토양에 자연적으로 미생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뭐 선생님들 효과를 위해서 장수에서도 아마 그 미생물제에 대해 공급할 거예요. 그러면 그걸 주는 토양은 효과가 내 토양에 유기물이 많은 토양은 효과가 더 많이 잘 나타나는 것이고 없는 토양은 안 준 것보다는 좋겠지만 효과가 적어요. 그래서 유기물이 미생물의 가장 중요한 밥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유기물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비료나 수분 아시잖아요. 그 볏짚으로 이렇게 덮여놓으면
여름철에 수분 증발이 덜 되는 거. 그래서 여기 있어도 같은 요소를 주면 유기물이 없는 토양에서는 효과가 한 15에서 20일 가는데 유기물이 많은 토양에서 한 2개월 이상 갑니다. 왜냐하면 이 유기물이 요소의 비료 성분을 이렇게 꽉 잡아주는 효과를 꽉 잡아줘요. 모래는 잡아주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비료를 주더라도 유기물이 많은 토양, 특히 볏짚 같은 경우는 비료 성분을 한 2개월 동안 꼭 잡아주는 그런 힘이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진짜 토양 검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두릅과 관련돼 가지고 토양 관리할 게 특별한 게 없고 몇 가지만 지키시면 돼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특히 두릅 같은 경우는 비료를 많이 줘도 피해가 없고, 그죠? 비료를 거름진 땅은 비료를 안 줘도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많이 준다는 것은 그렇게 많이 준 게 비료를 좀 많이 주셔도 피해가 없고 안 줘도 그만. 그다음에 가장 저도 이제 두릅을 재배를 안 했지만 두릅이 많이 썰 보면 기상 환경 조건에 따라서 생육이 많이 좋더라고요. 그죠? 그게 가장 좌우를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토양을 관리한다든지 양분 관리하는 것은 대부분이 시설하우스 이제 일반 노지는 큰 무게 될 게 없어요. 이렇게 노지는 말씀한 대로 일반 과수나 뭣도 퇴비 좀 많이 주고 비료 오고 영양제 필요할 때 주고 그다음에 농약 관리만 잘하면 돼요. 근데 그것도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강의를 말씀드려오니까 체계적으로 말씀드리고 중간에 더 깊이 있는 두릅 재배 이런 것은 제가 솔직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건 재배를 하신 노하우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일반 농사 지면서 특히 이제 뒷부분에 선생님도 가장 관심 있는 게 우리가 말하는 그 복합비료라고 하는 영양제, 그냥 통영 영양제를 그쪽 관심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빨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도 그래도 대학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할 거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모든 교과서 같은 내용에서 토양하면 이 기준에 가지고 나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양하면 직경 2mm 이하만 토양으로 생각해요. 나머지는 2mm 이상은 교과서고 집필에서 다 자갈이라고 해요. 자갈. 2mm 이상은 자갈이에요. 선생님 말하는 게 주먹 많은 게 자갈이 아니라 토양에서 말하는 자갈은 2mm 이상이에요. 그리고 2mm 이하만 가지고 토양으로서 무엇을 어쩌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교과서나 누가 말하는 것도 틀려요. 하지만 기준은, 근데 기준이 이거기 때문에 이걸로 말씀을 드린다고. 아니면 내 토양은 자갈이 많다고, 내 토양은 뭐 점토가 많다고 하는데 2mm 이상은 전부 다 자갈이니까 흙으로 안 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 그래가지고 흙으로 생각하는 게 자갈 빼고 2mm 이하만 가지고 뭐가 많은 점토가 많으면 물 빠지면 나쁘다 이렇게 해서 토양 하겠어요. 참고로 그래서 토양에서 2mm 이상은 전부 다 자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과정이 전부예요. 그래서 지금 녹비작물 재배하는 것은 작물 하고 특히 아까 말씀대로 유기물, 돈분태비 이런 것은 적어도 노지도 2주 전에는 뿌리셔야 돼요. 근데 2주 전에 뿌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냥 치고 그 다음날 노타리 치려고 바쁘신데 그래도 기준은 2주 전에 뿌리고 내가 작물을 심어야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노타리를 치시고 경운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석회는 기준이 분석을 안 하셨으면 내포 기준에서 3년이나 4년에 한 번씩 주시는데 최소한 언제 주냐? 1회. 작물 재배 3에서 4주 전에 줘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까 어떤 선생님이 물어보시는데 작물에 피해는 없어요. 근데 효과를 보시려면 한 달 전에 주시는 게 효과가 있다. 토양은 100%로 했을 때 공기가 25% 차지해요. 나머지가 물. 그 다음에 우리가 흙이라고 하는 게 한 50% 차지해요. 전부 다 100%가 아니고. 그 중에 저희들이 가장 목숨을 거는 영양성분, 비료성분이 5%밖에 안 돼요. 이 5%가 사람을 작물을 재배를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양성분은 다 쉽게 16개 성분이에요. 근데 이거 아시면서도 간과를 하셔. 식물은 가만히 놔둬도 안 죽어요. 양분을 어디서 하냐면
기상만 좋고 햇빛만 있으면 지가 다 만들어요, 이걸. 양분을. 근데 이것을 좀 잘 만들어야 영향을 미치는 게 우리가 비료라고 하는 영양제를 주는 거예요. 그게 전체적으로 작물 재배는 한 10%밖에 영향을 못 미쳐. 가장 좋은 건 선생님 제가 보면 기상이 좋아야 돼, 기상. 그죠? 기상이 좋아야 선생님 준 비료고 뭐고 다 효과가 있어. 기상이 나쁘고 날씨 흐리고면 기온 낮으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라고 뿌려도 효과가 별로예요. 그래서 가장 큰 영향은 광합성을 좋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 들어가고 햇빛 가려 있으면 햇빛을 제거해서 햇빛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영양제를 주셔도 16가지 성분 외에는 줄 수가 없어요. 그 중에 산소, 수소, 탄소는 선생님이 걱정 안 하셔도 돼. 그죠? 다 있어. 가장 많이 주시는 게 질소, 인산, 카리, 염화가리, 그 다음에 칼슘, 그 다음에 마그네슘. 몇 가지는 그냥 원 없이 주시잖아요. 비료 성분에 다 들어가 있어요. 복합 비료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황. 그 다음에 이제 목숨 걸고 하는 영양제라는 성분이 이성분이에요, 이성분. 그죠? 이게 수입품은 뭐 200ml, 뭐 7만 원 가고 8만 원 가고 막. 근데 실제 작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게 큰 영향을 미쳐요.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성분이 부족하면 뭐 우리가 말하는 때깔이 안 좋다, 뭐 수정이 잘 안 된다 하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이 성분이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이 성분 자체가 없으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이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관리를 하실 때 이 성분을 관리를 잘 하시면 이 성분 자체는 토양속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일반 특히 노지에서는 이 성분은 부족할 수가 없어요. 일반 특정하게 하우스 같은 데서는 집중적으로 작물 재배전에 막 1년에 뭐 3기자 이렇게 하는 데서는 이 성분이 부족할 수가 있는데, 노지에서는 토양 자체에 이 성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지 작물 재배실 때는 특별히 뭐 영양자로서 연면 시비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분은 걱정 안 하실 때 두릅 재배하고 일반 노지로 다른 작물 재배하실 때, 하우스에서 집중적으로 막 적은 면적에서 밀집을 해가지고 막 1년 사시살 때 특히 파프리카나 도마도 같이 막 계속 재배할 때는 이 성분이 영향을 미치죠. 아무래도 부족하니까. 왜 이게 충분히 있어도 이 성분이 부족하면 아까 말한 수정이 안 되든지 뭐 열매가 잘 안 맺히다든지 뭐 백급성이 생긴다든지. 근데 노지에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돼. 이 부분만 걱정을 하시는데 일반 주시는 양보다 이 설명을 들으시고 조금 적게 주시면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식물은 양분 안 줘도 다 살아요. 그죠? 1년 비료 하나도 안 줘도 죽는 식물은 없어요. 근데 물을 안 주면 죽습니다. 그죠? 어느 일정 기간 지나면. 근데 식물 자라는데 공기가 없으면 바로 죽어요. 이 말씀은 토양에 공기가 통하게 통기성을 잘 해주셔야 돼. 그래야 미생물도 살고 준 비료가 분해가 돼서 식물이 흡수를 해요. 토양 미생물이 사는 조건이 이 조건이에요. 토양 온도가 한 15도 이상은 돼야 돼요. 토양 pH가 6에서 7. 이 조건이 되는 것은 작물이 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조건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pH가 안 맞으면 미생물이 잘 자라지를 않아요. 이 조건이 안 맞으면 양분이 분해가 안 돼요. 그죠? 선생님 준 비료를 분해하려면 누가 분해를 하면 미생물이 분해를 해야 돼요. 미생물. 그냥 비료를 주면 비료를 그냥 식물이 먹는 게 아니고 눈에 안 보이지만 녹아서 분해가 돼야 돼요. 분해를 누가 시키냐? 주 원인이 미생물이 분해를 시켜요. 미생물. 근데 미생물이 분해시키는 조건이 작물이 자라는 조건에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토양 유기물 함량, 염류 농도, 아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당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보면 이게 2.0. 이 기준이 작물이 자라는 기준으로 똑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pH도 그러고. 그러니까 토양 pH를 맞춰주면 토양 미생물이 잘 자라고, 토양 미생물이 잘 자라면 작물도 잘 자랍니다. 이렇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토양은 좋은데
미생물이 활동을 한다 이게 아니고 토양 조건이 좋으면 미생물은 자연적으로 많이 돼 있어요. 거기에 선생님이 인위적으로 미생물제를 주면 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조건이 안 맞으면 미생물을 주면 일정 기간 되면 미생물을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죠? 조건이 안 맞으니까 못 살아요. 살 수 있는 것은 그 중에 좀 버티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 거지 일반적인 미생물이 못 살아. 이 조건이 맞으면 미생물을 잘 사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토양에다 자꾸 왜 유기물을 주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 토양은 쉽게 말해 내가 비료를 1kg를 한 푸대를 주잖아요. 한 푸대를 주면 이 수치가 한 푸대를 주면 쉽게 말하면 10kg를 주면 1kg만 우리나라 토양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없어. 우리 토양 자체 태생이. 그러니까 내가 10kg를 주면 나머지 9kg는 내 토양에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어느 일정 기간 되면 다 흘러나가. 근데 유기물은 200이라는 가지고 있는 힘을 쉽게 설명드리면 스펀지가 물을 주면 흡수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스티로폼은 물을 주면 흡수를 못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토양은 비료를 주면 흡수하는 능력이 없어. 근데 유기물이나 이런 것은 비료를 주면 야가 흡수하는 능력이 우리나라 것보다 20배가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유기물을 주면 우리가 준 비료 효과가 훨씬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유기물을 주라는 얘기예요. 네. 우리나라하고 10이면 모래역은 1. 그러니까 모래역은 비료를 주면 1밖에 갖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하고는 10. 미국 같은 데서는 50에서 100.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우리나라 토양 자체는 비료를 준 만큼 야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유기물이니까 유기물을 줘라.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비료 차원에서요. 그래서 같은 비료를 줬는데 A라는 분은 유기물 함량이 높고 B라는 사람은 유기물 함량이 적으면 나는 비료를 이게 흔히 하잖아요. 나는 한 푸대 줬으면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B라는 분은 한 푸대 줘가지고 효과가 없어. 왜? 한 푸대는 아무 효과가 간 기별도 없어. 나는 유기물이 많은 것은 한 푸대를 주면 한 푸대를 다 흡수를 하는데 유기물이 없는 토양은 한 푸대 주면 한 푸대를 다 흡수를 못해요. 다 버려져. 일정 기간 지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생님 말은 비료빨이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사를 잘 지시면 당신 비료 얼마 있어? 아 저분이 쉽게 말하면 한 푸대 줬대야. 나 한 푸대 줘 농사 안 돼요. 왜? 이분은 그만큼 토양을 관리했기 때문에 한 푸대를 줘도 돼. 이 회장님이 농사를 잘 져가지고 우리가 모델이야. 그러니까 저분 비료 어떻게 주는 거 봐야겠어. 그래 비료 푸대 요소 2푸대 줬어. 2푸대 내 주면 효과가 없어. 왜? 나는 2푸대가 아니라 3푸대, 4푸대를 줘야 할 토양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반드시 토양을 한번 분석을 해보셔야 돼. 토양 pH가 왜 중요하냐고 아까 말씀드렸죠. 병원에 가면 혈압 측정을 듣기. 혈압 pH가 안 맞으면 양분 흡수를 못 해요. 양분이 안 녹아. 그리고 양분이 녹더라도 다른 놈하고 결합해가지고 흡수를 못 하게 만들어. 아까 말했을 때 토양 미생물이 자라지를 못해요. 안 맞으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면 산성, 중성 쉽게 말하면 막 시잖아요. 시고 한 게 산성이에요. 그러면 그런 데서 미생물이 못 자라. 시지도 않고 한 데서 잘 자라듣게 이 pH가 맞아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준 인삼비료 같은 것을 흡수를 못하게 고정시켜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토양은 pH를 상식적으로 0에서 14까지 우리가 나눠요. 우리 사람들 보잖아요. 뭐 알카리스 뭐 어쩌고 우리 토양이 뭐 알카리성 체질이다 산성 체질 어디끼나 똑같아요. 토양도 알카리성 토양이나 산성 토양이 아니라 중성 토양 6.0에서 6.5가 가장 좋아요. 작물 잘하는데. 근데 이걸 맞추기가 힘들어. 이 값은 이론적인 값이에요. 이건 자연적인 상태에서 맞출 수가 없어.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5.5에서 6.0 뭐. 그래서 내 토양이 6.0, 6.5가 좋은데 이 밑으로 내려가. 말하면 5나 4가 되면 아까 말씀대로 필요 없는 구리, 알루미늄, 철, 망간, 코발트 이런 것은 잘 녹아. 예? 이해되셨죠? 근데 이 성분은 잘 안 녹아. 우리가 말하는 칼슘, 마그네슘, 칼이 이렇게. 그러니까 내 토양이 이쪽에 있는데 이 성분을 많이 줘도 준만큼 효과가 왜 녹지를 않으니까 안 녹아 이 성분 자체가.
물에 녹으면 녹은 게 아니라 물에 녹으면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그죠? 설탕물이 물에 녹으면 설탕이 아니라 설탕이 물에 녹아서 단맛을 내자는 그거랑 똑같아요. 비료를 주면 물에 녹으면 눈에 안 보이지 이게 칼슘 물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 들어가서 물로 상태에 있지 식물이 흡수있는 상태로 변하지를 않아. 왜? 이게 안 맞으니까. 근데 이쪽으로 가면 이 성분은 잘 녹는데 이 성분은 잘 안 녹아. 근데 이 성분은 안 녹아도 식물에서 흡수하는 양이 극히 적어요, 이게. 그래서 이 수치를 못 맞추니까 분석을 해보셔가지고 이쪽으로 5.5나 5 가이면 반드시 석회를 주셔서 이 수치로 맞춰주려고. 근데 이 수치를 올려놓으면 자연 상태로 되면 한 3년에서 4년 가면 또 내려가요, 이게. 그래서 3년이나 4년에 맞춰서 석회를 주라는 얘기예요. 네. 그냥 일례로 그 pH가 7.5 이상 우리가 요소비를 주면 가스 상태로 다 날아가 버려, 이게. 암모니아 상태에서 가스를 식물이 먹게 하는데 5점 이하가 되면 이것도 가스로 다 날아가 버려요. 선생님이 비료를 많이 줘도 pH가 안 맞으면 가스로 다 날아가. 우리가 그 가축분 퇴비 같은 거 주면 냄새 나는 게 있잖아요. 그 냄새가 주원이냐 암모니아 가스. 그게 날아가 버려, 이렇게. 이게 선생님이 요소를 주면 요소가 pH가 안 맞으면 자연 상태에서 날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날아가 버려요. 비료가. 5.5 이하로 되면 아지산가스도 날아가 버리고. 그래서 pH가에 따라서 내 준 비료가 효과가 있냐 없냐 많이 나냐 적게 나냐 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pH가 중요하다고 그런 거예요. pH가 맞아야 식물이 잘 자란다 이건 아니에요. 그 영향도 있어요. 우리가 복분자 이런 것은 그 산성토에서 잘 자란다고 하잖아요. 그죠? 산성토에서 잘 자란 게 아니라 일부 복분자 하시는 분에서는 산성토에 아니라 인공 상토 만들어서 해요. 왜냐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본래 좀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산성토에서 잘 견뎌, 복분자가. 그죠? 야산에서 자랐기 때문에. 잘 견디는데 원인은 pH가 안 맞으면 양분 때문에 복분자가 죽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큽니다. 제가 해보면. 토양이 안 맞아 식물이 죽는 게 아니라 그 영향보다는 pH가 안 맞아서 복분자에 영향 미치는 이 양분 때문에 그 피해가 더 커요. 그래서 산성은 우리 토양을 가만히 놔둬도 산성원 쪽으로 가요. 가만히 놔둬서 자연상태 이렇게 좋은 토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가. 왜? 가만히 놔두면. 그냥 빗물 이런 걸 다 쉽게 나가 버려요. 이 토양에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 게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떨어져 나가 버려요. 떨어져 나가고 이성분이 붙어. 그 다음에 또 식물이 미생물 이렇게 호흡해가지고 다 또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자연적으로 산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내 토양을 한번 맞춰가지고 내 토양은 정상이어도 1년 지나면 또 떨어져요.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적으로 혈압 체크 듣기 해보셔야 돼. 자연 상태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또 비료를 주면 요소 비료 같은 거 주면 이 비료 자체가 또 산성 쪽으로 간다고 많이 들으셨죠? 그 다음에 작물이 양분을 이렇게 붙어 있는 놈을 가져가 버려요. 그럼 이게 비어 있잖아요. 빈자리를 나쁜 놈이 차지를 산성화 같아. 그래서 이게 산성화가 내 토양이 됐냐 안 됐냐는 분석을 해보셔가지고 산성화 됐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회를 주셔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내 토양이 pH를 분석을 해보니까 5.5예요. 5.5면 선생님들이 주는 질소는 77%밖에 효율이 없어. 인삼 같은 경우는 48%. 근데 만약에 6 정도 되면 내 준 비료가 89%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요소 비료가. 근데 예를 들면 내 토양이 5나 이렇게 돼버리면 거의 배 차이가 나죠. 요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내 토양이 여기 있을 때 여기 좋은 사람을 한 푸대 주면 나는 이 수치라고는 요소를 2푸대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단순 비교해서 맞는 거예요. 상태가 이 상태면 2푸대 줘도 효과가 없어요. 왜? 단순 비교하는데 비료가 안 녹아. 안 녹아요. 안 녹아. 그러니까 안 녹아. 그냥 비료 성분만 땅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요인도 있지만 이 성분을 맞춰줘야 한다. 그러면 7로 맞춰주면 좋을 거 아니냐. 100이니까. 근데 이건 맞출 수가 없어요. 이게. 네. 이건 그냥 이론적인 값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하면 5.5에서 6.5. 그래서 최대한 한 6 정도 맞추시면 모든 작물을 재배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작물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는 다른 작물을 재배할 테니까 이게 아니라 지금 선생님 보통 작물 재배하는 중에 기준은 이 기준에 맞추시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 없이. 그래서 이렇게 산성 토양은 선생님 비료를 많이 이렇게 주는데 부분에 이렇게 나쁜 놈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수소가. 석회를 주면 이 석회가 이렇게 차지를 해요. 그죠? 뺏어가지고. 근데 이게 아까 말씀대로 자연 상태로 자꾸 이쪽으로 가. 그러니까 또 이 상태가 되면 또 석회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토양이 이 상태로 만들어진 상태가 돼야 기본적으로 작물이 자라는데 좋고 선생님 주는 뭐 영양제든 비료도 무엇을 줘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 상태가 안 맞으면 안 준 것보다는 효과가 있지만 그렇게 높은 효율이 없이 그러면 경제성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적으로 그 교과서에 특히 많이 주는 게 석회하고 또 분말이잖아요. 이것은 300평에 76kg가 내포 기준에 주시고 나머지 성분은 이 성분에 맞춰 주시면 됩니다. 그 교재에 있으니까요. 석회를 주시면 효율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3에서 4년에 걸리니까 꼭 3년에나 4년에 한 번씩 석회를 주십사. 이게 기준이요. 그다음에 석회 효과는 뭐 다 좋은 말이고 이건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유달리 그런 경우는 없지만 pH가 높은 토양이 있어요. 그 높은 토양은 황으로 낮춰요. 황으로. 이건 뭐 그렇죠. 그래서 황비료를 많이 쓰시는 분은 특히 마늘이나 이런 걸 때 황비료 효과가 있다는데 유득이 황비료를 많이 쓰시는 분은 pH가 좀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한번 황 같은 건 pH를 참 낮춰. 낮추니까 황비료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당연히 pH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황비료를 이렇게 많이 쓰신 분들은 필히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